오늘은 애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애플 도대체 언제쯤 반등이 일어날까요? 자, 이 영상 하기 전에 제가 좋은 소식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미주노 가족 중에 김도훈 박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고려 청자의 인간문화재 아버님을 두고 계신 이분이 이제 김세영 우리 인간문화재 선생님이시고 우리 김도훈 박사이고, 자, LA에서 전시회를 하고 지금 동부로 또 이사 가서, 자, 뉴욕 한인회와 함께 지금 뉴욕 한인 문화원에서, 한국 문화원에서, 자,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정말 미국에 와서 맨 땅으로 대한민국어를 정말 정말 맨 땅으로 헤딩하고 있는데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 뉴욕과 동부에 사시는 혹시 우리 미주노 가족분들이 있으면 제가 이 영상 하단에 관련 여기 장소하고 남겨드릴 테니까 꼭 방문하셔서 함께 또 좋은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뉴욕이 아니라 문득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미즈노 채널을 좀 키워야겠구나. 왜냐면 좀 키우면 이런 광고도 이제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 볼 수 있잖아요.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시장의 주도는 엔비디아가 이끌고 있죠. 그렇죠? 테슬라는 여전히 빨간불. 애플이 부단히도 오르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 애플은 왜 못 오르는 걸까요? 애플의 심리적 저항선이 180불이거든요. 179.04를 가르치고 있는데 오르려다 미끄러지고 오르려다 미끄러지고 오르려다 미끄러지고. 자,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팀장님, 애플 제끼고 그냥 가면 안 되나요? 뭐 애플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단지 시가총액이 가장 큰 회사라서가 아니라, 기업이라서가 아니라, 미국 주식의 최근의 역사를 보면 애플이 얼마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좀 제가 풀어가 보려고 하거든요. 바야흐로 2019년 말로 시작이 됩니다. 2019년 말에 우한에서 중국 코로나 환자가 처음으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아시다시피 코로나는 전대미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래서 처음 나왔을 때는 우한의 폐렴이라고 얘기를 했죠. 약간 무시하는. 근데 그 당시에 미국 주식시장의 관심은 중국에서 발생한 그 전염병 우한의 폐렴이 아니라, 감기가 아니라 바로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 합의였어요.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2016년에 대통령 된 뒤로는 계속해서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증시에 굉장히 부담이었거든요. 하지만 2020년 1월 15일에 관세 일부를 철폐하는 1단계 합의가 이루어지고요. 증시는 이에 대해서 크게 대환호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코로나에 대한 얘기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때 우리의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가 테슬라의 2024년 목표 주가를 22,000달러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2024년 내년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이분이 뻥이 심한지 알 수 있겠죠. 근데 당시에 물론 이제 수플릿 전의 기준이긴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해도 시장은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면 그 당시에 테슬라 주가가 650불이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시장을 계속 환호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상황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자, 우한에서 항공도 폐쇄가 되고 철도도 폐쇄되고 락다운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춘절 연휴를 연장하기도 했고요. 심지어 증시 재개장일도 연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을 넘어 미국, 유럽, 한국에도 35번째 대구 환자 기억나시죠? 첫 환자가 발생하기 시작하고요. 미국에서도 약간 위기감을 느껴서 CDC에서 중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3단계로 격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좀 지나서 결국 미국에서도 코로나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돼요. 근데 그러한 코로나 사태하고는 별개로 주식시장은 계속 오르고 있었어요. 추가 랠리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코로나 별거 아니다, 예전에 사스 메르스 때를 봐라, 이거는 매수의 기회다 하면서 조정이 있을 때마다 매수해야 된다는 뉴스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악재가 호재가 되는 분위기였죠. 그 배경으로는 첫째,
유동성 환경이 너무 좋았고요. 좀 완화되는. 그리고 연준이 2019년 하반기부터 세 차례 금리 인하 자산 매입을 시행하기 시작했고요. 2020년 1월에는 중국이 지급 준비율을 0.50% 인하하면서 완화적 정책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의 심리가 상당히 긍정적이었어요. 저도 그때를 기억하거든요. 실업률도 3%대였고 모든 게 좋았던 태평성대와 같았던 더불어 미국의 3대 지수가 신고가 랠리를 경신하게 됩니다. 그동안 시장의 유일한 걱정거리였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1단계 합의를 통해 갈등 봉합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이제는 더 이상 시장이 안 갈 수 있는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바로 이때 예상치 못한 모두가 고개를 갸웃거리는 발표가 하나 나오게 되는데 바로 애플에서부터 발표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최고의 우량주였잖아요. 바야흐로 2020년 2월 17일 날 애플이 돌연 리포트를 하나를 발표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실적 가이던스를 하향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게 무슨 말이야?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시장의 분위기는 사스 메르스 때처럼 코로나가 잠시 유행하다 그냥 잡힐 거라고 생각을 했지. 지금 우리가 지나가 봐서 알죠. 이 팬데믹으로 번질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애플이 그렇게 발표를 해요. 코로나 때문에 실적 가이던스를 하향으로 발표한다. 시장은 좀 충격을 먹기 시작하죠. 하지만 또 하나 시장도 보보습에 갇히면 아무리 여러분 애플의 그 전문가들이 얼마나 요 얘기 좀 있다 하고 그래서 또 애플의 그런 발표를 저건 중국만의 문제일 거야. 중국에서의 애플 아이폰의 판매만의 문제일 거야라고 하면서 평가 절하를 해버리게 됩니다. 중국의 국한된 문제가 미국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제한적일 것이다.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거였고 또 시장 그렇게 믿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뭐 하나가 빵 터지게 됩니다. 바로 PMI, 미국의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되는데요. 2월 22일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애플의 리포트가 2월 17일 날 발표가 되고 5일 만에 PMI 발표가 되는데 미국의 종합 구매 관리자 지수가 7년 만에 기준선인 50을 깨고 내려가 버리게 됩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50 밑을, 요즘은 하도 50 밑에 내려가니까 또 시장이 익숙해져 있죠. 근데 당시에 50 밑으로 PMI가 발표됐던 거는 시장한테 충격이었어요. 7년 만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자, 애플의 충격적 리포트에 이어서 구매 관리자 지수까지 미국의 경제도 코로나 영향권에 들어갔음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순간이기도 했고요. 슬슬 투자자들은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두 이벤트 중간이 2월 19일에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고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점차 고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하는 증시에 제대로 또 한 방 먹인 이벤트가 나오는데 중국에서 나옵니다. 2월 25일입니다. 와, 거의 뭐 5일 3일 간격이죠. 여러분 중국의 가장 큰 정치적 행사가 뭔지 아세요? 전인대라 그러죠. 보통. 전국 인민대표회의. 공식적으로 연기가 됩니다. 시장은 이를 중국이 코로나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 중요한 전인대조차 열지 못하고 무기한 연기해버릴 상황으로 받아들이면서 시장의 공포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투자 심리는 급격히 냉각되었고 이제 투자자들은 누가 뭐라 그럴 것도 없이 투매에 나서게 됩니다. 패닉셀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는 알다시피 자, 한번 볼까요? 이 당시에 S&P가 어떻게 빠졌나를 보면 자, 먼슬리로 볼까요? 바로 2020 요때 요거 위클리로 보는 게 좀 낫겠네. 보이시죠? 이거는 지금 빠지고 올라오니까 잘 안 보이네. 한 달 내내 요때 한 달 내내 빠지는 엄청난 폭락을 겪게 되죠. 그리고 물론 이제 V자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요때. 자, 제가 애플의 3년 전에 이야기를
꺼내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애플이 왜 빠졌습니까? 실적 발표 이후에 빠졌죠. 근데 실적 발표 이후에 애플이 왜 빠졌죠? 3년 전과 동일하게 애플이 다음 분기에 아이폰 판매가 감소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리고 애플의 그 제조업체인 폭스콘도 거기에 대해서 일조를 했고요. 그 이후에 실적 발표했던 퀄컴도 바로 이런 영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자 보십시오. 지금 애플이 보십시오. 2023년 올해 1쿼터, 올해 1분기만 하더라도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미국 내, 유럽, 그다음에 차이나,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뭐 이렇게 아시아 한국을 비롯해서 이렇게 했는데 미국행 내에서의 판매도 이렇게 좀 줄어들고 있고요. 지금 3쿼터죠. 유럽도 줄어들고 있고요. 중국도 줄어들고 있고 다 줄어들고 있어요. 애플. 저도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실물 경기를 가장 피부로 직감적으로 느끼는 이들이 바로 현장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이들입니다. 공무원들이 아니라고요. 경제학자들이 아니라고요. 예. 오늘 테슬라가 다시 한번 중국에서의 테슬라 가격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발표하자마자 BYD를 비롯해서 중국의 전기차들을 폭락. 이번 주 금요일에 샤오펑 실적 발표 있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텐데. 테슬라가 왜 중국에서의 테슬라 가격을 또 인하를 발표할까요? 지금 지난번에 나왔잖아요. 30%가 줄었다고. 시장은 또다시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중국만의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자, 마이클 버리가 1996년에서 1982년도 사이 요때와 그 다음에 2013년과 2023년 최근에 이 CPI가 이렇게 싱크로율이 똑같다라는 걸 올렸습니다. 물론 이제 버리는 꼭 시장이 좀 조정 받을 때만 살짝 나타나서 올리는 좀 얄미운 데는 있죠. 우리가 버리의 추종자가 되자는 게 아니라 마이클 버리처럼 일단 저 불리시한 저쪽에 시장을 좀 나쁘게 말하면 네거티브하게, 좋게 말하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의 이야기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좀 들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버리가 올린 트위터에 보면 똑같아요. 물론 이대로 그대로 움직인다는 법은 없지만 지금 똑같이 CPI입니다. CPI 이거대로 따지자면 이제 CPI는 곧 이만큼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제 올라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애플이 왜 못 갈까요?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애플이 반등해야지만 시장이 반등에 성공한다라는 의미를 이제 아시겠죠? 단지 애플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애플이 미국 주식시장에서 지난 코로나 직전부터 지금까지 내놓았던 애플의 시장을 바라보는 놀라운 통찰력과 리포트는 거짓말 조금 못해서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고인이 된 스티브 잡스는 혁신과 지금의 애플을 있게 만든 천재였죠. 팀 쿡은 스티브 잡스와는 DNA가 틀리죠. 그는 대단한 장사꾼, 좋게 말하면 경영의 천재입니다. 그래서 이 불경기 어려운 때에도 애플을 늘 시가총액 1위의 기업으로 유지하고 있는 거죠. 역시 사람은 자기가 잘하는 거로 승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한 팀 쿡을 주도로 한 애플이 지금 주가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 이 갭을 메꾸지 못하고 계속 안 내려가고 버티는 것만도 용하죠, 사실은. 다른 종목 같았으면 뭐 밑도 끝도 없이 빠졌겠죠. 물론 더 안 내려가는 이유는 있죠. 이제 다음 9월 달에 애플이 못 박았습니다. 어찌 됐든 새로운 아이폰 출시할 거다. 그래서 시장의 관심은 애플이 다음 달에 어떤 아이폰, 뭐 아이패드, 뭐 접는 아이패드가 나온다는 소문도 있는데 어떠한 신상품을 내놓느냐에 좀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애플의 움직임은 보통은 이맘때 애플 주가는 계속 올랐었어요. 이맘때. 왜냐하면 새로운 아이폰에 대한 기대감이 늘 애플의 상승 원동력이 되었거든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지금 이 모습이고 작년에 여기 작년의 모습 보세요. 이렇게 딱 항상 그랬어요. 이렇게 어거스트, september. 왜냐면 아이폰 발표하면 또 내려갔어요. 항상 애플은 이렇게 보는 게 좀 편하겠다. 항상 애플은 언제? 9월에 아이폰을 출시하거든요. 항상 9월에 출시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9월에 출시하거든요. 항상 9월에 출시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땠죠? 9월을 앞두고 항상 애플 주가는 항상 올랐어요. 이렇게 항상 올랐어요. 항상 올랐는데 이번엔 좀 빨리 꺾여 버렸죠. 당분간 애플의 주가는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악재도 아니고 그래도 애플의 주 수입원인 아이폰 판매가 준다라고 하는 것은 애플로서도 정말 가장 큰 악재일 수밖에 없죠. 다행히 이번 실적 발표는 서비스업, 뭐 어플을 비롯해서 그쪽에서 좀 어느 정도 손해보를 메이크업했지만 뭐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된 이커머스 쪽의 수입이 줄게 되면 아직 AWS가 아마존 얘기입니다. 그거를 대체할 만큼 큰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의 수입이 탄탄하게 받쳐진 상태에서 새로운 수익 창구가 늘어날 때 그 회사 기업 종목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중국집으로 비유하자면 짬뽕 짜장면의 매상이 뒷받쳐진 상태에서 팔보채, 유산슬, 탕수육, 요리 이런 것들이 대박이 나야지. 여러분 우리 짱게집 가서 중국집 가서 짬뽕 짜장 맛없는 집 치고 요리를 맛있게 하는 집을 본 적이 없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 장기라는 기간 동안 당신은 기다릴 수 있습니까? 그 장기라는 기간 동안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까? 최소한 제가 알고 있는 개미들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거는 어찌 보면 자기의 매수에 대한 합리화일 뿐이에요. 주식은 살고 난 직후부터 수익이 나야 됩니다. 명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은 필수입니다. 고맙습니다.